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하버드 새벽 4시 반이라는 책 가지고 왔어요. 하버드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대학에 갈 필요가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 책은 2015년도에 나온 책인데 당시에 4개월 만에 30세를 찍은, 그러니까 1세, 2세, 3세, 이게 30세까지 찍은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리고 이 책에는 전 세계가 놀란 최고 영재들의 시간과 인생 관리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대학을 어떻게 잘 가는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노벨 수상자가 75명이 나왔고요. 현재까지 하버드는 미국 대통령만 8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학교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성공하는지, 성공 비법, 성공 습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중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었는데 세계 유명 대학이라는 그 중에 하버드 편, 하버드 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조카에게 선물하고 싶다, 내 아들에게 선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저의 습관을 바꾸는데도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었을 때 제가 작가가 되기 전이었거든요. 그 전이었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성공하는구나 라고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던 그런 책입니다. 한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하버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 졸업 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능력을 발휘하여 인정받고 싶다면 하버드에 있는 동안에는 일광욕을 하러 갈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버드에 있는 동안에는 일광욕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버드 출신들은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성공은 남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있다. (1903년에) 프랭크 넬스 콜이라는 학자가 세계적인 난제로 여겨졌던 문제를 풀어서 수학학회에서 돌풍을 일으켰대요. 막 질문하고 칭송하고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사람들은 일주일? 한 달? 혹시 1년 걸렸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3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3년 동안 매주 일요일을 소비한 거죠. 1년에 일요일이 52개인가 그 정도 되는데 진짜 100일 이상을 이 문제에 매달린 거죠. 이 일화는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학생들은요, 사흘마다 5cm 가깝게 두꺼운 책을 정독하고 수만 단어 분량 리뷰를 쓰고요. 새벽에 하버드 캠퍼스에 가면 대나처럼 불이 밝혀진 도서관에 자리를 빼곡하게 메운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학생 식당에서는 밥을 먹는 모든 학생들이 한 손에 책을 들고 있거나 노트에 뭔가 끄적거리면서 밥을 먹고, 간호실에 진료를 받으러 온 학생들 역시도 자신의 책에 몰두해 있다고 합니다. 한 평의 밭에서는 한 평만큼의 수확만 거둘 수 있다. 내가 가진 어떤 그릇과 내가 가진 지혜에 따라서 수확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죠. 노력이라는 정직함 기억하라. 성공은 결코 게으른 자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왜 하버드에 이렇게 유독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부지런하대요. 성실하대요. 그게 되게 기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꿈을 꾸고 있는가? 해보고 싶은 일이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럼 그렇게 꿈꾸는 목표를 당신이 이룰 수 있다고 믿어라. 그러면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갖게 되고 이것이 앞으로 나아갈 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자신감이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모든 요소들을 제대로 극복하도록 하는 도구이자 힘이다. 능력, 실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신감이 가장 중요해요. 저도 이 부분에 완전히 공감을 합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잘할 수 있어. 지금까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성과가 없지만 앞으로 잘 해낼 수 있어 라고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신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하버드의 한 강의실 앞에는
유명한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어려움은 없다. 다만 어려움에 맞설 자신감이 부족한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바다를 건너는 것이 목표라면 거센 파도 앞에서 멈추지 마라. 더욱 먼 곳으로 가고 싶다면 고난 앞에서 신념이 흩어지도록 놔두지 마라. 저 높은 하늘로 날아오르고 싶다면 스스로의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거슬러 날아라. 여러분이 만약 바다를 건너는 게 목표라면 거센 파도가 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련 앞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는 거죠. 거센 파도를 만나지 않는 배는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헬렌 켈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한평생 빛과 소리가 없는 세상에서 살았지만 헬렌 켈러는 자신감과 강한 의지로 자신의 삶에는 물론 타인의 삶에도 빛과 희망을 보여주었다. 그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자신이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있는데 대고 있는 수많은 핑계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깨달을 것이다. 제가 자기 개발을 시작하면서 가장 동기부여가 많이 됐던 분이 헬렌 켈러예요, 사실은. 아이 셋을 키웠고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열악했고 나의 미래를 내다보기 너무 답답했지만 헬렌 켈러를 보니까 나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점자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을 볼 수 있고 이것만 돼도 나는 참 복받았다. 지금 이 시대에 인터넷도 있고 무언가를 배우기에 너무 좋은 환경? 그죠?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학습할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환경. 헬렌 켈러에 비하면 나는 두 팔, 두 다리 너무나 건강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아이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내가 학벌이 없어서 이건 다 헬렌 켈러 앞에서는 핑계에 불과하다. 그냥 하기 싫은 건데 괜히 하는 소리라고 치부하게 됐죠. 자, 어떤 학생이 교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아마 많은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문학을 좋아해서 문의 이론 방면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과학도 좋아해서 자주 실험실로 가서 이런저런 연구도 하고요. 또 금융에도 관심이 많아서 금융 방면의 지식도 꽤 깊죠. 게다가 제가 심리학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의 수업도 빠지지 않고 듣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수님이 막 웃었대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로구먼. 만약 그 모든 열정을 하나 일에 집중했다면 지금쯤 한 분야에서 대단한 인재가 되었을 텐데 말이야. 이게 뭐냐면 학생이잖아요. 이 질문한 사람이 학생이에요. 근데 학생이라는 거는 뭐 대학생이면 대학교에서 공부한 지 몇 년 안 됐을 텐데 이 몇 년 안 되는 시간 동안 문학, 과학, 금융, 심리학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하니까 어느 한 분야도 제대로 깊이 할 수가 없겠죠. 최소한 한 분야를 하려면 몇 년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학생은 열심히 했지만 너무 다양한 분야를 한 거죠. 그래서 성공은 얼마만큼 많은 일을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집중해서 일을 하느냐에 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 같은 케이스도 하나에 오래 집중을 못하는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드니까 과거에 했던 일들, 20년 전에 했던 일들, 10년 전에 했던 일들도 다 언젠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성공을 좀 빨리 하고 싶고 뭐 20대에 뭔가 이루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게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딱 성과가 나지 않으면은 내가 너무 이것저것 했나? 근데 저는 제가 오래 살아본 건 아니지만 쓸모없는 지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황하고 힘든 와중에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공부하면 다 도움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죠. 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다. 나이가 너무 빨리 먹고 있다라고 불안해하고 불평한대요. 시간이 없다고 혹은 너무 늦었다고 불평하지 마라. 네가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시간은 흐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 정말 늦어버린 게 되고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시간은 당신 편이다. 단언컨대 당신이 진정으로 무슨 일이든 하고 싶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예를 들면 뭐 부동산 투자로 돈 벌기 끝났어. 아니면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 나는 아이를 키우느라 너무 바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끝났어. 너무 바빠. 나는 뭐 늦었어.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진실이 됩니다. 하지만 저도 뭐 아이 셋 키우는데 너무 바빴지만 아이 셋을 키울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이집을 가고 학교를 간다면 난 정말 시간이 많아질 거야. 그럼 내가 지금은 요만큼밖에 일을 할 수 없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성취해낼 수 있겠지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어린이집 가고 나서부터 시간 관리를 엄청나게 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나 어렸을 때는 시간 관리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스케줄 같은 거 잡아본 적도 없고 맨날 그냥 먹고 자고 누가 연락 오면 나가고 그렇게 제 시간을 소비했거든요. 최근 대학교 4년 내내 한 권도 읽지 않았어요. 그랬던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죠. 하버드에서는 게으름을 피우며 시간을 낭비한 학생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은 지금 잠자며 흘리는 침이 내일의 고통의 눈물이 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토록 공평하다. 잠자면 여기 침 흐르잖아요. 엎드려 잠자고 그러면 그게 내일의 고통의 눈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데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죠. 달리기 경주에서 만약에 토끼가 쉬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 토끼는 무조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죠.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일정한 속도로 계속 헤엄쳐야 한다. 자, 흐르는 강물이 뭐냐면 급변하는 시대를 뜻해요. 요즘 이 시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 상상했던 거랑 너무 다른 오늘을 살고 있어요. 자, 나아가지 않는 것을 물러서는 곳이고 천천히 나아가는 것 또한 물러서는 거예요. 자, 세상이 변화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변화를 즐기는 사람, 완벽한 거를 만들고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시대가 됐죠. 토끼가 쉬지만 않으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물러서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에 들어간 사람들은 엄청 쉬지 않고 공부하고 막 시간 관리하고 억만장자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했대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많은 분들이 나 뭐 하고 싶은데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안 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했으면 벌써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 한 가지가 있다. 무엇을 꿈꾸든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에머슨이 이렇게 말했대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온 세상이 그를 위해 길을 열어준다. 석유 왕이라고 불리는 록펠러는요, 자신의 옷과 재산을 몽땅 빼앗고 사막으로 던져진다고 해도요, 자신은 얼마든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누구에게도 도둑맞지 않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재산, 바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돈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이 강력한 무기는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거나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지혜는 오직 배움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배울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나 막 일도 해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쁘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과연 글로벌 기업의 총수나 미국 재무장관보다도 더 바쁜가? 이걸 보자마자 정말 팩트폭력. 아니,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물론 아이 키우는 거 너무 바쁘지만 이 사람보다 난 안 바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없어서 공부하기 어렵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할 뿐이다. 아무리 바쁜 사람도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 위한 시간은 비워둔다. 우리가 부자나 재벌이나 기업 총수를 부러워하지만 그들처럼 노력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제가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자, 잠깐 하다 말아버리는 공부란 아무런 효과도 가치도 없다.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는 까닭은 완전히 몰입하여 지식과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문득 나의 이 지식으로
주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의 학습 동기는 끝없이 강해질 것이다. 언젠가 하루라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해야 할 일을 못한 것처럼 찜찜해진 순간 이제 당신의 성공은 머지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저의 독서가 이랬던 것 같아요. 나의 지식으로 주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저 같은 건 육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에 대한 문제, 집에 대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비즈니스에 대한 문제, 법, 소송, 경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 마음 공부, 내 마음을 다루지 못해 생기는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독서와 공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더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예요. 어떤 꼬마아이가요, 오래된 동전을 가지고 누나에게 보여주면서 누나 이거 고대 로마 시대 동전이야 라고 얘기했대요. 누나가 정말 이러고 봤는데 아닌 거야. 거짓말을 하는 아이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났던 거죠.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은 나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잃는 거예요. 동생이 거짓말을 했어요. 나쁜 행동을 했어요. 라고 일렀는데 그 아버지가 소년을 불러서 이렇게 했대요.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고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넌 상상력이 정말 풍부하구나. 사람들은 왜 아버지가 소년을 감쌌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소년을 예뻐하기만 하니까 못된 버릇이 생긴 거라면서 이 아이가 크면 더 큰 거짓말쟁이가 될 거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소년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칭찬을 해주었대요. 여기에서 이 거짓말은 이 아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에 대한 거짓말이지 막 나쁜 짓을 한 그런 거짓말이 아니죠. 동전을 보면서 로마 시대 동전이에요 라고 상상을 한 거죠. 나중에 이 소년은 정말 나쁜 사기꾼의 거짓말쟁이가 되었을까? 사실 그는 역사에 남을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다. 그 소년의 이름 바로 찰스 다윈이다. 이걸 읽고 소름이 싹 돋았어 진짜. 만약 이 아버지가 야 사기꾼, 너 나쁜 사기꾼 될 거야? 거짓말쟁이 될 거야? 너 다시는 거짓말 하지 마 라고 했으면 이 아이는 항상 진실만을 말할 수 없고 상상력을 누군가와 나눌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윈이 내놓은 진화론은 풍부한 상상력과 수많은 신뢰의 산물이다 라고 합니다. 다른 아이와 똑같이 생각하도록 키웠다면 다윈의 진화론은 없었을 것이다. 혁신적인 인재에 가장 필요한 게 상상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걸 읽으면은 우리가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하버드를 안 보내더라도 할 수 있겠죠. 시간을 버리면 시간도 나를 버린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다. 이런 부분을 자꾸 보고 이런 책들을 보면서 시간 관리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시는 시간을 아끼는 사람을 맨 앞에 둔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에게 기회를 더 주고 앞선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콘텐츠가 왕이다 라는 말로 유명한 썸너 레드스톤이란 사람은요. 처음으로 명성을 얻었을 때 나이가 63이었대요. 환갑이 넘은 거죠. 누군가가 기자가 질문했대요. 어떻게 63세 나이에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할 용기를 내셨죠? 라고 물었더니 63이라니요.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요? 시간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여든의 나이에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와 방향을 가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1분 1초를 제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는 돈, 권력 등등 불평등한 것이 너무 많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시간이다.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은 젊은 시절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라도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무엇인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정말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만 검색해도 많은 나이에도 뭔가 이뤄내신 분들이 많죠. 자, 하버드의 성공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간 관리예요. 당신의 시간을 혹시 도둑맞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질문합니다. 자, 우리의 시간은 흔적도 없이 훔쳐가는 시간 도둑의 흔적을 찾아내기 위한 단서 몇 가지를 알려주고자 한다.
필요한 물건을 찾을 때마다 시간 도둑이 생긴다고 합니다. 열쇠를 찾거나 지갑을 찾거나 자료나 물건을 찾는데 매년 10%의 시간을 낭비한대요.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10시간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중에 1시간 낭비하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물건을 잘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만큼의 시간을 지킬 수 있다. 저의 경우는 물건을 사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저의 시간을 뺏어가는 시간 도둑인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 음식 만드는데 쓰는 요리도구도 거의 없어요. 책칼도 없어요. 왜냐면 책칼을 찾는데 책칼을 씻는데 관리하는데 드는 시간이 걸리니까 칼로 그냥 썰어버리는 거죠. 네. 이게 책칼 막 찾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후라이팬도 1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찾고 빨리 하고 얼른 닦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 하시는 분들은 시간 관리 되게 잘합니다. 막 집이 많고 막 뭐를 많이 사고 막 찾다가 시간 다 가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이 안정권에 접어든 후에도 빌 게이츠는 여전히 매주 60시간 이상씩 일을 했대요. 매주 2주의 휴가를 낼 수 있었지만 그 시간까지 소프트웨어를 들여다보면서 경쟁자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집중해서 시간 투자를 잘해요. 자, 또 중요한 거. 의미 없는 사소한 충동을 이겨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해보면서 가장 힘든 게 내 마음이에요. 그만둘까? 남과 비교하니까 내가 못하는 것 같아. 나 부족한 것 같아. 나 이거 잘할 수 없을 것 같아. 누가 나를 욕할 것 같아. 실제 욕도 많이 먹었고, 악플도 많이 달렸고. 그럼 내 감정 컨트롤 어렵죠. 가족과의 관계, 인간관계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뭔가를 포기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해야 되고,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책을 제가 자꾸 읽고 리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마음만 잘 관리해도 큰 일을 해낼 수 있어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 이런 사람들은요, 인내할 줄 알고요.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할 줄 알아요. 언제나 냉정함을 유지하고 충동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큰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은요, 작은 일에 벌벌거려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아이가 어쩌고 저쩌고,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내 친구가 나한테 짜증나게 했어. 뭐가 어땠어, 저쨌어. 우리 시어머니가 말이야. 이런 가족들, 맨날 같이 사는 가족들의 사소한 일까지도 계속 신경 쓰고 벌벌거리니까 큰 일, 이 바깥의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들은 자신의 삶에 굵직한 일에 에너지를 쏟게 해서 결국은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하버드가 이렇게 좋은 대학 하버드가 커다란 기회를 놓쳐버린 일화가 있대요. 되게 재밌어서 제가 집어넣었어요. 어떤 나이든 부부가 찾아와서 총장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총장이 그냥 만나기 싫어했대요. 근데 한참을 몇 시간 기다려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노 부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년에 뜻밖의 사고로 하버드를 다녔던 내 아들이 우리의 곁을 떠났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한 끝에 학교에 아들을 기념할 만한 건물을 남기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옷차림이 되게 허술했기 때문에 거만하게 한 거죠. 건물 하나를 짓는데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학교 건물은 모두 한 동당 750만 달러가 넘는 것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면박을 준 거죠. 그랬더니 노부인이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려 말했대요. 여보, 750만 달러면 건물 하나를 지을 수 있다는데 그럼 우린 아들을 위해 대학교를 세울 수 있겠네요? 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뭐냐면 꼴랑 건물 하나밖에 못 짓는다고? 750만 달러로? 우린 돈 엄청 많은데? 그럼 대학을 지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버드를 떠나서 캘리포니아주로 가서 스탠퍼드 대학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게 스탠퍼드 대학이 생겼고 세계 인류 대학이 된 그런 거라고 해요. 이게 뭘 가져다 주냐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친 거죠. 스탠퍼드 대학이 안 생겼을 수도 있고 이 모든 돈을 하버드가 받아서 하버드가 발전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놓친 거예요. 현명하지 못한 거죠. 굉장히 거만하고. 자, 일상 속에 있는 기회들
잠재적인 기회들까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합니다. 마음이 느슨해지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니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버드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친다. 누구나 기회를 만나게 되지만 제대로 잡지 못하면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갈 것이다. 그쵸. 우리 삶에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뭔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용기와 알아볼 수 있는 안목,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놀란 최고 영재들의 시간과 인생 관리 비법, 하버드 새벽 4시 반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